안녕하십니까. 2015년 4월의 1주차 4월 4일 토요 경마. 자, 경마 방송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김대한 인사드립니다. 자, 4월의 1주차 주간입니다. 지난 3월은 짧은 한 달이었지만, 4주간의 한 달이었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1년과도 비슷한 다사다난했던 한 월간 경마 주간이 아니었나. 자, 초유의 추가환급 사태에 플러스 자 경주로를 점유해서 부경에서는 자 성적 불만, 기승 불만에 대한 어떤 시위가 끊이지 않았던 그런 한 주간이 아니었나라는 말씀드리면서 사실 이 모든 것이 적당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이기주의죠. 그리고 군중심리에 따른 이거 뭐 법이라는 거는 무시당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싶고 1차적인 부분은 그래요. 마사회에서 서울경마에서 아무 문제 없었던 마피를 강착시켰던 이유는 행정적인 착오였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부경에서도 안장변이에 따른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경주를 최선을 다할 수 없었던 후지 기수를 질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책임 전가를 했던 부분이죠. 사실 안장변이 또한 폐출혈 같은 부분은요 기수가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입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한번 금요경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박태종 기수는 안장변이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 말, 목잔 등에 타고서도 이착을 하는 괴력, 이걸 괴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최선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네요. 그런 모습이라면 후지의 기수의 그런 단촐한 8개의 편성에서 3, 4코너 돌기 전에 안장변이 일어나면서 그냥 포기해버리는 말 그대로 흔히 속된 말로 얘기하는 승마하는 모습으로 꼴찌로 들어왔다. 그러면 어느 누가 그 마필이 어떤 인기 마필이었다라는 거는 누구도 다 잘 알지 않습니까? 예전에 뭐 터프인의 최전성기 때 어느 편성에 나와도 터프인은 부정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의 강축 마필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파장이 크지 않았냐. 자, 이런 일 앞으로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여러분과 함께 전하면서 자, 이 토요경마는 뭐 노을경마가 아닙니다. 절대 노을경마로 가는 건 아니라는 거는 여러분 잘 염두에 두시고요. 서울경마가 제주교차가 이루어지면서 정상적으로 10시 50분에 시작한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당분간은 금요경마일만 노을경마로 1시간 뒤로 딜레이 된다. 그리고 끝나는 시간은 7시가 한다라는 부분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가운데 자, 토요경마, 부경경마와 다르게 조금 혼전 양상이 많다라는 말씀드리면서 1경주부터 차분차분하지만 조금 시간 관계상 빠르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국내산 6군 1000m 최단거리 별정 3세 미승리만 레이스인데 12뒤의 편성에 직전 데뷔전 치렀던 마필이죠. 6번마 꿈깨라인데 이 마필이 3착을 왔습니다. 정평수 한장에서 부족, 지용마방의 문세영을 불러드립니다. 왜 제가 3착만을 했음에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느냐. 자, 위즈 히어로라는 강마의 편성이었어요. 자, 더블드래곤이 신마신차 2착을 했는데 이 마필을 거의 잡을 만큼의 능력을 보였다는 법입니다. 6번와 꿈깨라 직전 경주 그다지 뭐 강력한 인기를 모았습니다만은 가능성만큼은 빠지지 않았다. 요거는 인정으로 들어가는 레이스에 워낙 뭐 강축으로 팔리는 레이스이기 때문에 후차권을 압축해가는 흐름의 레이스가 아니겠느냐라는 말씀드리면서 6번마 꿈깨라를 부정하는 편성은 결코 아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력히 여러분께 어필해드리면서 1경주 마무리하면서 넘어갑니다. 자, 2경주에 들어갑니다. 역시 1000m로 펼쳐지는 별정 3세 이상 미승리마 경주고요. 10대 조금은 단촐하죠. 자, 이번 경주도 충만한 세우져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6전 동안 한 번에 입상, 한 번에 3착을 했던 마필 5번마 아워캣이라는 마필입니다. 2월 28일날 뛰고 나서 주행 지정을 받고 다시 한번 3월 22일 얼마 전이었죠? 얼마 전에 2주 만에 나오는 마필인데 자, 세영이에서 태종이로 올라갑니다. 자, 태종이도 이제 2000승을 향해서 가파르게 달려가고 있어요. 이제 정확히 70승이 남았는데 세영이의 앞으로의 기록은 뭐 당연히 깨질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세영이가 아마 박태종 기수의 나이대까지 한다면 그 이상의 기록이겠지만 앞으로 세영이는 한 7, 8년 내에 2000승을 돌파하지 않겠냐라는 쪽이라면 최전성기 때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다면 박태종 기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특급 기수는 아니다. 국민 기수이자 A급 기수 정도에 머물 수밖에 없는 오버마 아워캣. 역시 인기 모을 마필이지만 편성이 워낙 약합니다. 팔리는 마필이 지금 2번마 켄터키 코드, 자 그리고 6번마 동방태양, 9번마 가평 빅토리, 이런 마필들이 팔릴 텐데 그런 마필들에 비해서는 5번마 아워캣이 비록 최단거리지만 이번 경주를 대비한 모습이 굉장히 채취까지 되면서 야 이거는 너무 저거의 찬스다. 뭐 연투를 떠나서 뭐 가능성을 떠나서 이제는 노릴 찬스 때 노려봐야 될 마필이 5번마 아워캣이라는 마필, 요거를 놓고 후착을 때리는데 후착권에서는 약간의 배당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이경주 마무리합니다. 자, 서울거점 투유경마 3경주에 들어갑니다. 국내산 육군 1200m 3세, 별정 3세 미승리마 경주인데요. 12두가 나온 가운데 자, 상당히 재밌네요. 뭐 먼저 팔리는 마필은 직전 경주 첫 입상 차지한 9번마 수입 2000이 강력한 인기마로 팔리는 가운데 자,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또한 6번마 조계산도 직전 경주 제가 복병으로 관심을 갖자 했는데 3차에 그쳤는데 요번 경주 좀 노리고 싶은 마필은 뭐 완전히 비인기만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인기 모을 마필인데 자, 8번마 오피셈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대한이가 한번 좀 약간의 배당을 노리면서 현장 승부로 가져가고 싶은 레이스가 이번 경주다. 자, 이어지는 이제 제주 1경주에서도 한번 메인으로 때린다기보다는 승부를 때리고 싶은 레이스가 나오는데 먼저의 3경주에서 이 8번마 오피셈이라는 마필은요, 이번 경주 발주연습까지 하면서 직전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연투다 했는데 다소 아쉬운 전개 이후에 바닥을 치는 모습. 자, 서성 기수가 얼마만큼의 매몰차 말머리를 끌어낼지 모르겠는데 자, 두 번째 임마호흡입니다. 저는 만회할 가능성이 높은 레이스를 만났다. 자, 8번마 오피셈이 간구할 수 없는 배당의 중심마다 라는 말씀 드리는 가운데 이번 경주 3경주는 8번마 오피셈이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현장 승부까지 가져갈 수 있는 레이스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3경주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 교차로 들어갑니다. 제주 교차로 들어가는 제주 1경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1경주는 제주마 3세 핸디캡 레이스가 되겠고요. 자, 10뒤의 편성인데요. 10뒤의 편성인데, 자, 이번 경주는 현장 승부로 간다고 말씀드립니다. 4번마 태흥삼성의 연승, 6번마 천추의 또한 연투, 8번마 대천강자의 무난한 상승세, 다 해볼 만한 레이스인데 요번 경주 대안에는요 아마 강력한 인기 말머리를 끌 마필이 4번마 태흥삼성입니다. 자, 요 마필보다는 요 마필이 단독 선행으로 편하게 나서갈 때는 당연히 버티는 그림은 그려져요. 근데 너무 강력한 인기마고요. 그리고 선행을 무조건적으로 나선다라는 거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나선다 하더라도 굉장히 빠른 압박을 들어갈 수 있는 마필이 있는 만큼 그 가운데 전개적으로 가장 유리한 마필이 6번마 천추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 직전에도 대한이가 노렸고요. 물론 인기 마필과 들어오면서 저배당으로 마무리됐습니다만은 충분히 더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레이스를 만난 만큼 6번마 천추의 기대치는 굉장히 높다. 문제는 이 마필과 어떤 마필을 붙여먹느냐, 상당히 재밌는 마건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두 번권이면 마무리가 된다. 당연히 인기 모으고 있는 4번마 태흥삼성 데려가야겠죠. 하지만 저는 반주력권 정도로만 보고 있는 레이스. 자, 이번 경주 6번마 천추에 가는 기대치를 높이 보는 가운데 역시 서울 3경주에 이어서 현장 승부를 한번 끌어보자고요. 마무리 지면서 서울 4경주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어느 정도 역시 뭐 무시할 수 없는 인기 마필들이 나와주고 있는 가운데 자, 국내산 육군 1200m 레이스가 되겠고요. 별정 3세 이상 레이팅 레이스인데 자, 이번 경주 기본적인 전력상 무시할 수 없는 마필들이 출전을 하고 있는 그런 레이스죠. 근데 직전 경주 데뷔전이었어요. 1번 게이트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 보였던 3번마 더블 드래곤이 자, 그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끝걸음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는 겁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위즈 히어로라는 강력한 충마가 있었어요.
강력한 충마도 있었고, 자, 그런 만큼 이번 경주에 3번마 더블 드래곤, 이번 경주를 대비해서 너무 늦게 왔다, 직전 경주.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겠죠? 그래서 발주 연습까지 하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자, 연투는 물론이거니와 연승, 아니, 첫 우승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레이스고, 후차권도 상당히 재미있는 마필들이 있는데, 기본 배당도 상당히 좋다라는 부분을 언급해드리는 가운데, 자, 이번 경주, 저는, 말씀드린 대로 3번마 더블 드래곤은 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후차 붙이기 게임이다. 라는 말씀드리면서 4경주 정리하겠고요. 자, 3경주에 들어갑니다. 한라마 3등급 별정, 일반 경주로 펼쳐지고요. 자, 12조 이태영 마방 변창승 마주군의 동반 출주 마필이 나오는 가운데, 자, 요번 경주는 일단 기본적으로 7번마 위대한 꿈이 역시 인기를 모을 마필임에 불구하고 전개가 굉장히 용이해요. 이 마필의 장점은, 저는 이런 마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닥바닥 치다가 탁 튀어나와서 한번 치고 인기 모으면 빠지고 이런 마필보다는, 자, 최근 경주 재능검 이후에 4착, 2착, 1착 점진적인 상승세가 상당히 마음에 들었던 마필이 이 7번마 위대한 꿈이라는 마필입니다. 그러한 만큼 7번마를 배제할 이유는 없다라는 좀 가볍고 관망위주의 경주 전개가 아닌가라는 말씀드리면서, 후차권도 사실 인기 마필들의 접전 양상이 충분해 보인다라는 말씀드리는 가운데, 자, 제주교차 3경주 7번마 위대한 꿈에 관심을 가지면서 공략할 수 있는 레이스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자, 마무리 짓는 자, 3경주 현장입니다. 자, 이제 서울 과천 토요경마로 넘어가야죠. 자, 5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1200m 국내산 육군 편성, 8두의 단촐한 편성입니다. 자, 인기마 접전은 맞는데 솔직히 인기마들도 크게 능력이 있는 마필들이 아니에요. 소위 속된 말이 이런 말 쓰더라고요. 똥말이라고. 근데 사람은 똥 안 싸나요? 저는 그런 표현은 가급적이면 좀 지양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변마도 있고 부진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똥말이 뭡니까? 그러는 본인들은 얼마나 능력이 있고 깨끗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어차피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동물들한테는 좀 뭔가 기본적인 거는 갖춰야 되지 않겠냐. 그런 부분에서 6번마 IM4U가 데뷔전 3착의 가능성이 있었지만 직전 경주 인기 모으고 아쉬움을 남겼죠. 자, 초로에서 이제 완시기로 갑니다. 기본적인 전력상 문제될 이유도 없고, 그 외에 인기 모으고 있는 오히려 7번마 자진알이나 5번마 달 항아리를 보느니 6번마 IM4U 쪽이 가능성이 좀 더 나아 보인다라는 쪽에, 이번 5경주도 크게 어떤 배팅 강도를 올린다기보다는 인기 마필 내에서의 조합이 유력한 가운데 무리수를 띄울 이유는 없다라는 말씀드린 가운데, 최대한 압축하면서 공략할 레이스가 5경주. 자, 6번마 IM4U 쪽에 일단 포인트를 둔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는 이제 5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제주교차 4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실질적인 메인 승부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 4세마 이상 핸디캡 오픈 레이스인데 대부분의 마필들이 거의 리턴 매치라고 보면 돼요. 아랑조와 다로름, 백록정원, 한라명성, 영상신호, 시무상, 대다수의 마필들이 리턴 매치라든지 얼마 전에 또 붙고 하는 그런 어떤 복수열전의 어떤 흐름이, 색깔이 강한 색깔을 띠는데 매번 결과가 틀려져요. 거의 매번 똑같은, 물론 조건은 틀리겠죠. 부중이라든지 게이트 조건, 기승기수의 부분은 틀리겠지만 정말 같이 뜰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입상과 비입상 마필들의 모습이 틀려지는지, 거기다 인기마 비인기마도 직전엔 비인기마인데 이번엔 인기마,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자, 4경주 직전에 노렸습니다. 대한이가 아쉽게 착순권에 그치고 말았던 관리마가 또 나옵니다. 이번엔 더욱더 찬스라고 좀 보여줘요. 그래서 이번 4경주는 대한이는 강력한 승부수를 띄우는 메인 승부, 요건 아마 기본 막건이 40~50배는 들어갑니다. 대한이 그런 것도 잘 잡아내지 않습니까? 대한이 비록 저 배당에서는 2배짜리도 찍어요. 3배짜리도 찍습니다. 하지만 과감할 때는요, 10배, 20배는 기본이고 100배, 120배, 150배도 찍습니다. 그런 부분 말씀드리면서 한 40~50배 노릴 만한 이번 제주교차 4경주 강력한 승부수를 띄우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4경주 마무리합니다.
자, 토요일만 이제 6경주 서울과천으로 올라옵니다. 1200m 핸디캡 3세 이상 레이스로 펼쳐지는 레이스인데, 역시 이번 경주도 강력한 출마로 팔리는 마필이 9번마 보라종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보라종이라는 마필, 역시 간과할 수 없는 기대치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인 만큼, 직전은 대가리를 세웠는데 아쉽게 2착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뭐 네이팅 점수를 걸어드린다는 것 자체가 좀 애매하죠. 이런 하위권 편성의 네이팅은 저는 의미 없다. 네이팅 바닥에 있는 놈도 위에 있는 놈을 잡을 수 있는 게 이런 하위권 편성이죠. 자, 저는 이번 경주 보라조의 능력은 빠른 선두권 및 선입력이다. 이 정도 편성이라면 더욱더 나아질 수 있는 레이스가 될 수 있겠고, 자, 6번만 노열 시트를 좀 현장까지 좀 가져가 봐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9번만 보라조의 어떤 뭐 불신 이런 거는 조금 배제하고 갈 수 있는 편성이 너무 넉넉합니다. 요거 9번마 보라조의 가능성 상당히 높이 평가해 주길 부탁드리면서, 자, 이번 6경주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주 마지막 경주가 되겠습니다. 5경주에 들어갑니다. 자, 어느 정도 인기 마필들의 능력을 인정하는 레이스 한라마 1등급 핸디캡 일반 레이스고요. 10대 편성에 최근 경주 대한이가 계속 데려가고 있는 마필이 2번마 데스벨입니다. 뭐 통통한 배당을 갖고 왔었고, 또 계속 3연투때의 모습 대한이가 한 번도 빼지는 않죠. 물론 3번을 다 잡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비인기 마필 때나 인기 마필 때나 잡았을 때는 제대로 잡았던 마필이 2번마 데스벨이다 라는 쪽에서 이번 경주 조건이 더 좋아졌네요. 안쪽으로 내려왔고, 자, 뭐 무난한 조건과 전개 1400이라면 저는 충분히 해볼 만한 레이스라는 강력한 평가를 내는 가운데 2번마 데스벨리에 선정 기원하면서, 자, 4월의 첫째 주간 토요 경마는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멋지게 마무리, 멋진 결과물, 팩트를 가져가길 기원드리면서, 자, 5경주 마무리하겠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서울과천 토요 경마에 들어갑니다. 7경주입니다. 핸디캡 3세 이상 레이스 국내선 5분 1400m 레이스인데요. 11두가 나오는 가운데 지금 현재 인기를 모으는 마필이 2번마 인비액티브, 5번마 타이거헌터, 8번마 놀부시대 이런 마필들이 팔립니다. 근데요, 요번에 한번 제대로 믿고 들어갈 수 있는 관리마가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럭키세븐 적중의 영혼이 가득하게 기어들면서 토요경마, 과천경마에서 첫 번째 승부수를 띄우고자 합니다. 자, 정말 이 마필이 그간에 왜 못했을까? 못한 건가? 아, 못했구나 라고 포기하려고 했는데, 복귀를 한번 직전경주와 전전경주를 복귀해봤습니다. 자, 물론 못한 부분도 있지만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된 것도 있어요. 하지만 아주 최선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편성 자체가 인기 모으는 마필들을 잡을 수 있는 마필이 대한민국 관리 마필입니다. 물론 현장에서 멋지게 말씀드릴 거고요. 자, 멋지게 말씀드린 만큼 멋진 팩트가 나와주길 기원하면서 7경주 첫 번째 메인 승부로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자, 대한이가 노림수의 마필 7경주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고요. 자, 8경주를 이어갑니다. 7경주 당연히 잡아드렸을 거라는 확신 가운데 8경주 들어갑니다. 1200m로 펼쳐지는 단거리 혼합 4군 핸디캡 3세 이상 레이스가 되겠고요. 자, 요번 경주 뭐 상당히 재밌는 마필, 강력한 인기 마필이 11번마 쿨터치입니다. 자, 문제는 이 마필이 직전에도 비인기 마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전 경주의 가능성을 직전 경주 선두권에서 우승으로 거머쥐었습니다. 자, 문제는 쉽게 이 마필이 직전과 같은 전개는 나오기도 힘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물론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재미있게 보는 마필이 저는 4번마 일진아랑이라는 마필인데, 자, 직전 경주 선두권 나선 이후에 끝걸음의 가능성을 분명히 보여줬고, 발걸음의 회복세 또한 발주 연습까지 보여주는 가능성 상당히 좋았었다. 인상적이었다. 이제는 편성을 제대로 만났다. 물론 11번마 쿨터치와 짝을 이룰 수 있지만 현장에서의 어떤 컨디션 체크라든지 어떤 환경의 체크 꼭 필요한 가운데 4번마 일진아랑의 가능성, 이거는 조금 더 포인트를 둬보자 라는 말씀 드린 건데 8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후반부 9경주에 들어갑니다. 국내산 4등급 1300m입니다. 핸디캡 레이팅 41에서 60 정도의 뭐 중하위권 사이즈들이죠. 자, 이번 경주 14번이 외곽 신청한 가운데 빠른 마필이 안팎으로 두루두루 있죠. 그런 가운데 가장 전개이쯤을 살린 마필은
10번마 썬버스터라는 마필입니다. 직전 또한 대가리로 세웠었고 물론 큰 배당이 아니었습니다. 빛의 바다와 땡땡 마무리가 됐던 레이스인데 자, 점구였어요. 물론 뻔한 경주에 뻔한 레이스였는데 직전에 3복승을 노렸던 레이스가 있었죠. 상당히 좋은 배당으로 3복승을 갖고 왔던 기억이 나는데 최근의 상승세 문제없다. 직전 경주 좀 너무 바닥권에 있다 보니까 아쉬운 2차 기를 말았는데 이번 경주를 대비해서 모습이라면 이번엔 뭐 우승 거두고 승군전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레이스를 만난 만큼 자 10번마 썬버스터 강력한 승부수를 띄울 수 있는 마필 구경주의 10번마 썬버스터는 충하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정리하겠고요. 자 이제 뭐 후반부 이제 말미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1400m 10경주가 되겠고요. 핸디캡 3세 이상 레이스가 되는 가운데 자 이번 경주 12, 13번이 외곽 신청했죠. 자 뭐 팔리는 마필이 8번마 선스트롱, 7번마 골드 마운틴. 자 8번마 선스트롱을 이 자리에서 제가 뭐 구구절절 언급한다면 계속적으로 인기 마필들인데 좀 그렇죠? 그런 가운데 8번마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좀 더 재미있게 보는 마필이 직전 경주 아쉬운 보였던 7번마 골드 마운틴입니다. 자 전전 경주도 노렸는데 춘식이의 한마디로 야 춘식이가 이러니까 그 정도 전적밖에 안 나오는구나. 그 정도 성적밖에 안 나오는구나.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태종이도 그 걸음을 내지 못하고 선행 나가서 착순권 외로 밀렸습니다. 자 컨디션이 썩 좋지는 않았다라는 부분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를 대비한 새벽주의 상태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호전됐고 좋아졌다라는 부분을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린 가운데 7번마 골드 마운틴 이번에는 자 해볼만한 놈들을 만났습니다. 자 7번마 골드 마운틴 한번 강하게 노리면서 공략하는 레이스가 아닌가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 짓겠고요. 자 11경주에 이제 넘어갑니다. 자 1700으로 펼쳐지는 국내산 3등급 핸디캡 3세 이상 레이스 10대 편성인데 지원철 마주가 이제 동반 출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경주는 대한이가 아마 요 밑에 자막에도 자 제 ARS 음성 안내 전화번호와 내용이 나올 겁니다. 자 특급 승부수로 가겠습니다. 제주교차 1경주가 일반, 4경주가 메인 승부인데 자 서울에서는 7경주가 들어가고 11경주가 들어간다고 체크가 될 겁니다. 그만큼 자신 있는 레이스가 되겠죠. 자 이번 경주 4번, 3번, 4번, 3번, 4번에 뻔한 저배당을 노린다면 대한이가 이거 때려잡지 않죠. 자 이번 편성 측정 경주 멋진 중고배당을 잡아들였던 배팅권에 주역이 한 놈 나옵니다. 주역이 한 놈 나옵니다. 자 대한이가 함께 하셨다면 분명히 어떤 마필인지 아실 텐데 또 됩니다. 안 될 이유 전혀 없습니다. 더욱더 유리한 조건과 상대를 만난 만큼 해볼 만한 레이스가 이번 11경주다. 요것만 최저배당만큼은 최소 대가리랑 붙여서 7, 8배 10배 이상이 넘을 수 있는 레이스가 이번 11경주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강력한 승부처 11경주 함께 하시길 기어드리겠고요. 자 12경주로 갑니다. 1800m 혼합이건 핸디캡 3세 이상 레이스 14조가 나온 가운데 대한이가 계속 잡아들였던 마필이 5번마 소통시대입니다. 자 직전 경주는 대가리 집어넣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ICA 후대위에다 주력을 갖고 슈퍼서프에 반주력을 갔어요. 근데 야 머리차로 근데 이게 몇 배였냐면 두 번째 대길이 9.5배였어요. 근데 ICA 후대위가 들어왔으면 20배가 넘는 배당이었죠. 근데 3복승까지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인기 끌었던 그때 제가 기억이 정확히는 안 나는데 말도 안 되는 말이 인기를 모으면서 이렇게 배당이 나왔다는 거죠. 이게 직전 경주 준대길이었어요. 95원짜리가. 자 그때의 5번마 소통시대 또 될 수 있는 마필입니다. 이제 조시가 났어요. 조시가 났기 때문에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마필이라는 부분 다시 한번 1800m, 1700 충분히 통합니다. 1900도 되고요. 이제는 중장거리에서 승부를 걸 수 있는 마필이 자 5번마 소통시대다. 다시 한번 부러질 때까지 갈 겁니다. 부러질 때까지 갈 겁니다. 이 마필은 대한민국 관리마로서 여러분과 저에게 실망을 주진 않았습니다. 물론 언젠간 꺾어지겠죠. 하지만 이 타이밍은 아니다. 5번마 소통시대를 언급해드리면서 마무리 짓겠고요. 자 13경주에 들어갑니다. 마지막 경주죠.
역시 승부 경주로서는 뭐 12경주도 제가 현장 승부로 가겠지만 13경주도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 승부, 상황에 따라서는 메인 승부로 가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1200m 혼합 3군 3세 이상 핸디캡 레이스 14수가 꽉 채웠지만 약간의 공백기가 있죠. 5번마 비트레코드. 자, 직전경주 스마트조이의 구마신차로 여유성을 거두면서 자, 연투를 때리고 잠깐 쉬고 숨고르기를 들어갔습니다. 자, 5번마 비트레코드. 전개가 너무 좋네요. 뭐 선행으로서 돌 수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저는 이 마필은 선행이 아니어도 선취입권의 잠재 능력을 갖고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기본 사이즈가 되는 마필이라고 강력하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가운데 자, 마치에도 400kg 중반대밖에 안 되는 마필이지만 뭐 워낙 좋네요. 워낙 좋은 모습이고 이번 새벽 쪽의 상태도 워낙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후차권 상당히 매력적인 배당을 노려볼 수 있겠네요. 자, 무리수의 고배당은 아닙니다만은 현실적인 배당, 정말 괜찮은 배당, 마무리를 이긴 자금의 30-40%를 놓고 먹을 수 있는 레이스가 이번 13경주 5번마 비트레코드가 충마로서의 선택이 없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해드리면서 뭐 그 외에도 다소 많은 인기 마필들이 팔릴 텐데 한 2방으로 줄였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때리고 반주력 내지는 방어 요거 한번 먹을 수 있는 먹을 거리가 많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자, 13경주 비트레코드의 선전 기원을 하면서 충마로 세우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하겠고요. 자, 이것으로서 이제 4월 4일 4월의 첫째 주간 토요 경마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4월만큼은 3월달 같지 않은 모습, 정상적인 경마 시행도 이루어지고 정말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정말 재미와 더불어서 소득도 올릴 수 있는 그런 한 달의 경마일이 되길 기원드리면서 그 시작은 4월의 첫째 주간입니다. 토요 경마도 멋진 선정 기원드리고요. 자, 대한이야 식구들 더할 나위 없이 멋진 결과물을 가져가길 기원드리면서 대한이야 토요 경마 이것으로서 마치겠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많은 애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차후 일요 경마에서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이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